자, 간단하게 게임 같은 데 있죠. 애니메이션 같은 데 나오는 집을 하나 모델링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박스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례를 이용해서 박스 모양을, 집의 모양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4개만. 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2개만. 음, 제가 모양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 자,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점으로 싹 잡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전부 줄여주면 지붕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점은 스케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을 다시 선택을 해보죠. 자, 그리고 자, 익스트루드 조금만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볼까요? 다시 이쪽도 똑같이 익스트루드 해볼까요? 그러면 지붕 만들어진 거 됐나요? 자, 근데 여기 가운데는 어떤가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뾰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아요. 자, 첫 번째는 벌텍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주면 돼요. 스케일을 주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렇게 올려주면 모양 되는 거 맞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아요. 아직 경험이 없을 뿐이죠.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폴리곤을 지워봅시다. 아니다, 폴리곤이 되나? 자, 봅시다. 브릿지. 얘는 아니지, 베벨이지. 자, 브릿지요.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굳이 삼각형이 아니어도 면은 마감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점을 모아서 막으셔도 되고 이렇게 브릿지로 막으셔도 되고 이거 편하신 대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앞부분도 면을 이렇게 붙잡아서 익스트루드. 그래야 앞에 이렇게 처마가 나오잖아요. 처마를 만들어 주세요. 처마를 빼주세요. 여기뿐이겠어요? 처마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처마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돌출해주면 자, 처마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처마를 전부 끄집어내 보시죠. 이제 벌텍스를 이용해서 조금만 찌그러뜨려 볼까요? 정점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만화책에서나 보던 그런 집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다가 조금 더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볼까요? 여기는 튜브가 반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요. 서클.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좀 줄이고, 세그먼트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슬라이스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180도만. 자, 그러면 기와장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기와장을 얹어 봅시다. 자, 기와장을 하나씩 복제를 해서 로테이트도 하고 이렇게 이동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복제해서 회전을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문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출입구를 한번 넣어 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제가 토로스를 이렇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아니다. 이쪽에서 제가 토로스를 이렇게 그렸고요. 탑에서 이렇게 상자를 그려봤습니다. 자, 로테이트, 그 다음에 이동하기.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놔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보통은 얘가 이렇게 굴러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잖아요. X축, Y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치도 맞지 않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스크린 하나만 썼을 거예요. 뷰 하나만 썼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쓸 게 로컬하고 픽 이렇게 두 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컬도 있고 여기 픽이라고 있을 겁니다. 픽이 선택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한 객체의 중심을 쓰겠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주면 피봇의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원래는 그러면서 이렇게 동시에 박스 001도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뷰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피봇의 방향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픽을 통해서 박스를 클릭해 주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피봇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얘를 선택하고 박스 01을 선택하면 축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Y축의 방향으로만 움직이겠죠. 이것도 절대좌표 Y축이 아니라
이 사각형 박스의 Y축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할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플레이. 자, 그리고 다시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자를 따라 굴러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실린더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선택하고 제가 회전을 할 건데,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 지금 화면이 중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 기억나시죠? 전체에 얘네는 각자죠. 이렇게 각자. 얘네들 요게 이제 각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회전을 하면 이와 같이 각자 회전하게 돼요. 그 다음엔 선택한 거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선택한 거의 중심.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는 전체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원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뷰가 이런 의미라면, 자, 로컬은 뭐냐면 선택한 거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선택한 거의 중심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잖아요. 자, 실린더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 자, 이때 자, 면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렇게 면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둘레로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때 로테이트를 할 거예요.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자, 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선택한 거에 중심이 돼서 회전합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거에 중심이란 뜻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각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회전합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여기 로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선택된 면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이렇게 돌아가요. 로테이트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선풍기를 만들려면 이렇게 로컬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각자 회전을 해서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선풍기가 날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이렇게 똑바로 펼쳐지잖아요. 자, 이건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돌출할 겁니다. 자, 이렇게요. 첫 번째 한번 돌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역시 스케일로 키우는데 뷰가 아니고 로컬로 이렇게 X축으로.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다만 이 아래쪽만 조금 달라요. 얘만 방향이 달라요. 보시면 얘만 달라요. 보세요.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아래쪽만 방향이 바뀐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시죠. 자, 풀어서 얘만 스케일을 별도로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자, 선택한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하는데 이번엔 전체의 중간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역시 한번 스케일로 똑같이 로컬입니다. 자,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이 아래쪽만 스케일이 다르게 들어가요. 방향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 아래쪽만 스케일을 별도로 주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회전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선풍기 날개처럼 회전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나머지는 이제 벌텍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벌텍스를 이용해서 크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얘가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전체적으로 두꺼우니까 싹 줄여볼까요? 얘는 훨씬 더 얇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얇은 거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필요 없는 거 빼고, 빼고,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만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주면 될까요? 자, 선택하고, 빼고, 자, 선택해, 회전해주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회전, 다시 선택하고, 빼고, 회전,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자, 조금만 바꿔주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자, 폴리건으로 쓸까요? 얘를 안쪽으로 쭉 밀어봅시다. 바짝 밀어봅시다. 반대쪽도 바짝 밀어봅시다. 자, 우리가 익스트루드는 배웠어요. 베벨입니다. 조금만 해서 안쪽, 자,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만. 조금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그래야 모습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뭘 주면 돼요? 넙스를 주면 돼요. 그러면 자,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여기 슬라이스 플랜, 그 다음 퀵 슬라이스는 빼고 커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슬라이스 플랜, 퀵 플랜. 자, 슬라이스 플랜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스 평면이 나옵니다. 슬라이스 평면이 나와요. 자, 퀵 슬라이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걸 퀵 슬라이스라고 해요. 퀵 슬라이스고, 슬라이스 플랜은 이렇게 슬라이스 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면을 로테이트 하거나 이렇게 움직여서 잘라내는 것, 이게 슬라이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누르면 잘려지게 됩니다. 면 분할이 일어나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실까요? 퀵 슬라이스하고 슬라이스. 그 다음에 커트는 화면에서 드래그 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아이콘 모양 보이시죠? 지금 아이콘 모양 보이시죠? 이 아이콘은 면을 선택했을 때 이런 아이콘이 나와요. 근데 모서리를 선택하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점을 선택하게 되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어요. 면, 모서리, 점. 이해되시나요? 자, 모서리 클릭해서 다른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분할된 거 보이시나요? 네. 모서리 클릭해서 다른 모서리 이렇게 클릭해주면 면 분할이 일어나요. 다시 볼까요? 자, 모서리를 클릭해서 점을 클릭해서 모서리 클릭. 면 분할된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 클릭해서 면을 클릭해서 다시 모서리 클릭. 자, 그러면 커트가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커트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방법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우고, 자, 다시 보시죠. 세면대를 한번 모델링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린더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린더를 이용해서 세면대를 만들면 좋겠고요. 사이드는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각형, 네, 한 칠각형 정도. 자, 이렇게요. 뾰족한 쪽이 앞으로 오고, 그 다음 넙대대한 부분이 뒤로 가게끔. 한 이 정도? 자, 하이트 세그먼트도 없애버리죠. 그냥 한 요렇게만 만들어 놓고 해볼까요? 자, 에디트 폴리. 자, 일단은 벌텍스부터. 일단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세면대의 모습이니까 일단 이런 모습으로 일단 갖춰봤습니다. 그 다음, 자, 인셋이 좋을까요? 아웃라인이 좋을까요? 자, 베벨 안쪽으로 아웃라인
네, 이렇게요. 안쪽으로 조금만 밀어놓고 밑으로 조금 밀어놓고 약간 크기를 줄이는 거죠. 다시 높이 맞추고 방향 앞으로 스케일 이렇게요. 제가 원하는 건 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오고 여기가 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전이 들어갈 자리요. 수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면기가 들어갈 자리. 대략 이런 정도의 모습을 갖추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좀 줄여본다면, 크기를 줄인다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베벨입니다. 안으로 넣고 크기 줄이고 안으로 넣고 크기 줄이고 안으로 넣고 크기 줄이고.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면이 깨졌구나.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 안쪽에 있는 요 라인 보이시나요? 요 라인을 따라서 얘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밀고, 자, 면을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위로 이렇게 움직여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야 돼요. 베벨로 크기 이렇게 돌출한 다음에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만 이렇게 뒤에 부분은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뒤에 부분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볼까요? 베벨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다시 베벨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를 얘를 그냥 이렇게 쭉 익스트루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전이 이제 맨 끝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수전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쉬 스무스. 자, 방법은 클래시컬. 그러면 완성됐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모서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싱크하고 글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하고 루프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링을 누르면 이렇게요. 반지처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루프 그러면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모서리를 하나 선택했죠? 링. 그러니까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루프.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로 선택합니다. 모서리에도 역시 챔퍼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서리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루프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모서리를 첨삭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선택이 안 되네요. 얘는 그러면 챔퍼로 이렇게 모서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쪽에 얘네들은 감춰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가요? 좀 더 깨끗해졌나요? 네. 루프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를 부드럽게.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루프 여기를 부드럽게. 자, 그러면 나중에 터보 스무스나 메쉬 스무스를 쓸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강하게 들어가네. 아, 클래식. 어우, 야, 다 깨져버렸다. 얘는 자, 한번 해보시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해볼 거는 실린더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실린더를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보시죠. 왼쪽으로 이렇게 갈까요? 네, 이렇게요. 앞쪽, 뒤쪽. 사이드를 12각형 정도로 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각형입니다. 자, 요즘 나오는 헤어드라이기는 여기 요 손잡이 부분이 약간 뚱뚱해요.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가느다란 이런 형태죠. 자, 에디트 폴리 버텍스를 이용해서
줄이면 되죠, 크기를. 그리고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보통은 요즘은 이렇게 포탄처럼 나오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여기 두 개예요. 이때 모서리를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지우고 여기 하나만 돌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엔 베벨입니다. 드래그해서 조금 빼고 크기를 약간 줄여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할 수 있냐면 버텍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주면 버텍스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벌텍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렇게 조금 나와야, 이 정도 나와야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쭉 돌출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돌출을 시켜주세요. 면이 조금 작을까요? 자, 그 다음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요. 손잡이가 보통 요렇게 한 서너 번 구부러지니까 얘도 이렇게 돌출을 몇 번 해줍니다. 이렇게요. 나머지는 버텍스로 얼마든지 이동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자, 아까 잠깐 봤듯이 루프로 돌린 다음에 자, 챔퍼를 할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모서리가 하나냐
두 개냐, 간격이 얼마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간격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중간 등급이 나오죠? 이렇게요. 선택하고 루프, 다시 선택하고 루프, 챔퍼, 다시 선택하고 루프, 챔퍼.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니까 조금 나아질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프. 얘가 왜 루프가 안 돌아갈까요? 자, 루프가 안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선택하면 되죠. 선택하고 챔퍼를 주던가 이렇게 모서리를 살짝 나눠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베벨로 이렇게 조금만 더 돌출해서 크기를 이렇게 약간만 줄여주시면 결국은 얘도 챔퍼인 거죠.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인셋을 이용해서 면을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눠주게 되면, 자 보세요. 이런 부분들 터보 스무스를 주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모서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얘네들까지, 여기 손잡이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여기를 제가 쓸 건데, 모디파이 명령어에 보시면 맨 위에 볼륨 셀렉트라고 나옵니다. 바로 여기 볼륨 셀렉트. 자, 얘를 누르면 이렇게 기즈모가 나와요. 맨 위에 볼륨 셀렉트 보이시나요? 여기 기즈모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기즈모를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이때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렇게 페이스요. 면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 앞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레틱이라는 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선 만들기였죠. 근데 보시면 지금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명령어냐면 여기 apply to entire object, 얘를 끄면 이렇게 앞부분만 들어가게 돼요. 요것만 끄시면 돼요. apply to entire object라고 하는 entire object라는 이 값을 끄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레틱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여기 joint only가 있고 struct only가 있죠. 그리고 boss가 있고, boss를 체크하지 말고 struct만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반지름 값을 조절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사이드도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 앞에 바람이 나오는 구간이 있죠. 자, 이런 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실린더, 그 다음에 제가 실린더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세그먼트를 없앴습니다. 자, 12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 에디트 폴리, 그리고 얘를 조금만 빼볼까요? 익스트루드로 뺀 다음 스케일을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줘버리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바로 여기서 스케일을 이렇게 줘버리면 바람이 나오는 부분을 만들 수 있죠. 바람 나오는 부분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바람 나오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쓰면 돼요? 인셋으로 조금만 주고, 그 다음 익스트루드로 돌출. 이때 이렇게 되잖아요. 스케일로 다시 맞춰줘야죠.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바람 나오는 구간. 자, 모델링을 마저 마무리해 보시죠.